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국어 놀이터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국어 가 5단원이었어요. 자, 글쓴이의 주장 158쪽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두 차시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차시 쭉 이어서 한 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의 내용이고요. 글을 이제 읽어보고 주장을 파악할 건데, 보면은 제목이 비어 있어요. 가랑 나의 제목들이 비어 있습니다. 뭐 딱 감이 오죠? 읽어보고 어떤 제목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면서 글가와 글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초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 문단.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음 세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미래는 편리함이라는 빛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3번. 둘째, 힘이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즉,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가 생길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셋째,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독립성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끝내 인간 사회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공개한 인공지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는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숨어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편리함에 눈이 멀어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한다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덫을 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그런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말하려는 게 어떤 방향이구나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쵸? 딱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전체적인 느낌이에요.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글도 지금 똑같이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제목은 비워져 있고요. 자, 1.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펼친 킬러 로봇 반대 운동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운동은 로봇을 개발할 때 돈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끼칠 위험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사회의 질책임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자, 첫째,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인류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인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30년 안에 현재의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에요. 자, 셋째,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이나 높은 빌딩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 같이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면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생활 속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은 철저히 통제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글 나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 나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쵸? 글쓴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글가와 글나를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알아보세요. 질문을 만들고 묻고 답해보세요 돼 있죠? 첫 번째가 인공지능은 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까?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이 글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글 자체 내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이 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요게 책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을 한번 볼게요.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올까? 새로운 지배관계에 대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그쵸?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왜 그런 위험이 큰지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쵸? 힘이 강한 나라나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할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답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어떨까요?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거는 뭐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지금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너무 똑똑하게 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시키는 것만 하도록. 시키는 것만 한 거 인공지능이 아닌가? 네, 여러분들 아무튼 한번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답도 대답이지만 질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글 나에서 찾아보면은 인공지능은 꼭 있어야 될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왜 꼭 있어야 할 기술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해답은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 또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뭐가 있나요? 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고 했나요? 이런 것도 답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그런 거 써주고,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류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을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범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거요. 아니면은 뭐 그 범죄가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시스템 오류가 생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사회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막을 건가요?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나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친구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질문, 가장 창의적인 질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뭐 한두 가지로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그쵸? 가장 창의적인 질문, 이 질문은 굉장히 참신해. 나는 이런 질문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친구가 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161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이에요. 글가와 글나의 주장을 찾아봅시다 했어요. 글가와 글나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찾아 써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찾아봐야 돼요. 그쵸?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거는 꼭 멈추고 글가랑 글나에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따가 다 찾으면 쓰고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글가와 글나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 찾아봤나요? 글가에서는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 위험, 지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글나에서는 여전히 인공지능은 많이 쓰였어요. 그쵸? 그리고 인류, 미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많이 쓰인 단어만 보더라도 어떤 그런 느낌의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2번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것도 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은 글가랑 나랑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인공지능을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뭘 보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왔고, 글나에서는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중심적으로 찾았어요. 중심 내용으로.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문단은 각각의 중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인공지능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찾아 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대로 책에서 있는 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저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베껴 쓰는 게, 지금 듣고 베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일일이 써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공부가 안 돼요. 베껴 쓰는 거는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이 그 생각도 했어요. 좀 이렇게 자막도 넣고 여기다가 쓰면서 정리를 해줄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보기는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인간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인공지능의 위험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쵸?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고, 이 오른쪽 글 나에서는 이런 거죠. 인공지능은 철저히
뭐 통제를 한다면은, 통제하고 활용을 하면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거래요.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써줄 수 있겠네요. 그쵸? 간단하게 힌트를 주고 답을 거의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추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와 그 나의 제목을 이제 정하는 게 162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가는 뭔가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는 인공지능의 그런 장점과 희망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인공지능의 위험성, 인공지능 개발의 위험, 그쵸?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나는 인공지능은 우리의 희망,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비슷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공책이나 침쪽지에 자신이 생각한 제목을 쓰고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발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 댓글로 쭉 달면은 친구들이 각각 다른 질문들을 썼을 거예요. 그쵸? 그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한 그 까닭을 함께 말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쵸? 물론 그러면 더 좋아요. 그쵸? 당연한 겁니다. 4번 1에서 3으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 각각 무엇인가요? 뭐 뻔해요. 그쵸? 제목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아야 된다. 그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대비하고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글쓴이의 주장이겠네요. 글 나는 어때요? 이게 뭐 좋은 얘기예요. 그쵸? 인공지능은 통제만 잘한다면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다 비슷해요. 그쵸? 제목을 좀 더 풀어서 여기다가 쓰면은 결국엔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래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주장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근거도 제시해야 해요. 주장과 근거에 동그라미 빡 쳐주세요. 네,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을 아무도 제대로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니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겠어. 중심 내용을 확인하니 주장을 알았대요. 그쵸?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해. 의견을 알아보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알아봐야 된대요. 저 주장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뻐끔뻐끔 뭐라고 뻐끔뻐끔 뭐라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자주 사용한 단어, 많이 나온 단어 찾아보는 거 있었죠?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나 내용을 알기 위해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주 쓰인 단어가 뭔지 알아봐야 해. 이런 내용 정리해서 써주면 어떨까 하고 쌤은 생각을 해요. 자, 5번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멈춰놓고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쓰고 발표하고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여기는 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3-4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2가지 근거 정도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여기다가 쓰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멈추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다시 재생을 하면 오늘 이번 시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먼저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주장이라고 하면 글쓴이에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근거는 뭐예요?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주장할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주장과 근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각 문단의 무슨 내용을 파악해요? 중심 내용을 확인해요. 다음에 글쓴이의 무엇을 알아봐요? 의견을 먼저 알아보고 그 의견에 따른 무엇을 제시를 했는지 알아봐요. 근거, 그쵸?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알아봅니다. 다음에 그 글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무엇요? 저 낱말이나 단어, 그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도 있어요. 다른 동영상도.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